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평생 영어를 떠받쳐줄 두 달의 기적 EK파닉스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보라매역에 위치한 이보영이 토킹클럽 보라매 어학원 원장으로 EK파닉스의 개발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랍니다. 1장 영어의 소리교육 더 확실해져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영어 능력은 자녀에게 꼭 필요한 평생 자산입니다. 특히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세계와 교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영어 잘하면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학부모님들의 염원이죠. 자,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유창하고 정확하게 영어의 모든 영역들을 이해하고 구사할 줄 아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영어의 진짜 실력자이며 앞으로 이 시대는 이런 인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어 실력자 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진척도도 느리고요. 꾸불꾸불 곳곳에 거친 장애물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에고 힘들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영어 실력 늘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의 언어적 특징과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특징을 그 원인으로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단어와 문법을 공부시키고 영어 노출량을 높여주려 애쓰십니다. 그 해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사교육에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십니다. 금쪽 같은 내 아이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단어 문법 신경 쓰고 사교육 열심히 시켜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있었나요? 한번 내 아이 주변의 아이들을 살펴보세요. 진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원어민처럼 정확하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애들 말이죠. 아마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노력과 투자한 것만 따지자면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아주 흔해야 하는데 그런 애들 얼마 안 되죠. 교육열 최강의 나라에서 왜 이렇게 실력파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EFL 상황이라 원래 그런 걸까요? 아,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EFL 상황이라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소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 문법, 영어 노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게 바로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쉽고 빠르게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부터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소리부터 확실히 잡아야 하느냐면 우리말처럼 영어는 소리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리들을 구분하고 발음하며 글자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언어 숙달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확실히 잡지 못하면
언어적인 토대가 부실해져서 영어 숙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이 왜 소리에 신경을 많이 안 쓰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조사해 봤거든요. 단어와 문장만 생각하다 보니 소리의 중요성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그보다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믿는 구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파닉스를 다 떼었으니 그 정도면은 소리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영어 노출량이 쌓아지면 소리는 저절로 익숙해질 거니 신경 따로 안 써도 된다, 그런 분들도 많죠. 이게 진실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든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소리를 잘 몰라도 단어 문장 놓기에 지장이 없다. 틀렸습니다. 지장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에겐 파닉스가 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파닉스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파닉스 배운다고 다 읽는 거 아닙니다. 영어 노출량이 많아지면 저절로 알게 된다? 영어 오래 공부했다고 발음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은 원어민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오히려 발음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내용이 좀 길더라도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잘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자녀의 영어 교육 전략 수정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추 제안은 기존의 전략에 소리 전략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가 본격적으로 영어 교육을 시작할 때 적용해 주시면 최고죠.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남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자녀의 영어 교육을 느긋하게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힘이 자녀에게 생기니까요. 이제부터 소리를 꽉 잡으세요. 거침없는 영어의 탄탄대로해서 아이도 영어를 훨씬 재밌어하고 영어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몇 곱절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영어 소리 교육만큼은 꼭 확실히 시켜주시길 바랄게요. 자녀 영어 교육에 탄탄대로를 기원합니다. Phonics Prologue. 시작 단계의 영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접근법이 있죠. 바로 Whole Language와 Phonics입니다. Whole Language는 총체적 교수법이라고도 하는데 소리와 의미를 통째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며 주로 문자 인식이 어려운 유아들에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한편 파닉스는 발음 중심 교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죠. 문자 인식이 가능한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며 영어의 입문기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수법입니다. 파닉스는 국내에 들어온 지 25년이 넘었네요.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죠. 뜻과 소리를 그때그때 함께 익히는 것보다 소리는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뜻만 익히는 것이 뇌의 부담이 훨씬 덜하죠. 즉, 영어 시작 단계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많이 편해지죠. 파닉스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면 어디나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그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배웠어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죠. 배운 내용도 잘 까먹고요. 읽는 게 목표인데 못 읽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파닉스 다 배워도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요? 50% 정도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파닉스를 배웠어도 못 읽는 이유. 못 읽는 이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리의 일부만 파닉스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모음들은 대표 소리 위주로, 그리고 자음들도 어려운 발음들은 적당히 넘어간다는 겁니다. 영어엔 42개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닉스에서 일부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첫째, 다 가르치면 애들이 어려워서 못 따라간다는 것과, 둘째, 파닉스 법칙에 예외가 많아서 다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두 가지 핵심 이유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파닉스에서 일부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사정, 아이들한테 소리를 다 가르치는 게 어렵다는 건데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영어는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되지 않죠. 한번 보실까요? 한 글자에 여러 소리가 나요. 이런 현상은 모음들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모음 알파벳 O는 이중모음까지 무려 8개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특별한 원칙 없이 모두 다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너무 복잡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표 소리들만 골라서 가르치게 되는 거죠. 둘째, 파닉스는 주로 누가 배웁니까? 첫 걸음마 단계의 어린 학생들이죠. 처음부터 영어가 복잡하고 힘들면 애들이 앞으로 영어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꺼려하게 될까요? 셋째, 우리나라는 영어가 EFL 상황입니다. 파닉스를 배우는 원어민 아이들은 소리들은 이미 대부분 익숙해져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아이들은 처음부터 다 시작이죠. 파닉스 내용이 복잡해지면 처음부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죠. 파닉스에서 일부 소리만 가르치는 두 번째 이유인 파닉스 법칙의 예외에 대한 겁니다. 파닉스엔 그 법칙에 따르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요. 보통 30%까지도 봅니다. 그 예외 이유를 세 가지 정도 간추려 봤습니다. 영어는 다양한 차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문법적인 역할을 위해서 일부러 원래 음가를 바꾼 것들도 있고요. 발음상의 편의에 따라 예를 들면 묵음 같은 거죠. 묵음. 철자와 소리의 관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중간 결론을 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파닉스의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요? 70% 정도 됩니다. 어렵다고 안 가르치는 거 15%랑 파닉스 규칙에 해당 없는 거 15%, 이렇게 말이죠. 이것도 최대치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교사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전부일까요?
여기에 어린아이들의 습득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70%에 70% 정도만 소화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파닉스를 다 배워도 실제로 아이들이 아는 음가들의 비율은 50% 내외로 떨어지는데, 이 숫자는 부모님들께서 잘 모르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리 두 개 중 하나는 모른다는 거죠. 소리의 절반을 알고 있으면 단어의 절반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봐도 가장 간단한 단어인 두 글자 단어들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확률은 50%가 아니고 그 절반인 25%입니다. 두 글자이기 때문이죠. 영어의 대부분은 세자 이상의 단어들인데, 그럼 확률은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지죠. 특히 모르는 소리가 모음이 많으면 모음은 단어에 나타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확률이 이보다 더 떨어지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모음이 복잡해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파닉스를 배워도 못 읽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럭저럭 잘 읽는 애들이요, 그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파닉스 배운 우리 애가 책을 곧잘 읽는다고요? 잘 보셔야 합니다. 파닉스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암기한 단어들이 있어서 거기에 도움받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못 읽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못 읽는다는 거죠. 바로 두뇌의 생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우울해지네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건데 모르면 천천히 배우면 되지 않나요? 파닉스 때 못 읽는 소리들은 앞으로도 계속 못 읽게 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게 웬 멘붕 오는 소리일까요? 파닉스 때 못 읽는 소리들은 앞으로도 계속 못 읽게 될 가능성이 많다니, 바로 아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함께 같이 복합되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뇌의 생리적인 요인으로서 뇌가 음가 코딩에 실패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파닉스로 발음교육 끝이라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4장 뇌과학과 음가 코딩. 저는 뇌과학의 언어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랍니다. 영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뇌과학과 심리학을 연구해 왔고요. 자격증들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뇌과학 세미나도 여러 번 주최했었죠. 요즘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뇌를 알면 영어가 보입니다. 뇌과학 차원에서 우리 아이 영어 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어 중추는 뇌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신경회로인데, 베르니케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영어를 담당하는 전용방이 생깁니다. 영어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영어를 배우면 영어방의 일꾼이라 할 수 있는 뇌세포의 시냅스들이 늘어나서 방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요. 서로 신호 전달을 통해서 점차 복잡한 일들도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이때 정확한 업무 처리 매뉴얼이 있으면 일 처리 효율이 훨씬 빨라집니다. 즉,
영어방을 활성화시키려면 꾸준한 공부와 업무 처리 매뉴얼 같은 정돈된 지침들이 필요한 거죠. 약간 전문적인 그림이긴 한데요. 뇌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이 뇌세포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고요. 이들은 시냅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서로 신호 전달을 하는데, 일하기 좋은 조건이 되면은 촉진성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돼 가지고요. 신호 전달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즉,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그림입니다. 언어 활동은 베르니케 영역하고요, 브로카 영역, 이렇게 그 두 곳의 언어 중추가 대뇌의 기억 저장소와 협응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장기 기억에 일관된 매뉴얼이 존재하면 출력이 훨씬 신속 정확해지는 거죠. 언어에 있어서는 음가와 문법 체계 매뉴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우리 뇌의 기억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배운 내용을 잊지 않으려면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이건 해마가 담당하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되기 위해선 관련된 정서적 자극이 크거나 애매모호함이 없어져서 익숙해진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해마를 통해서 확실한 것만 장기 기억화를 진행시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뉴얼이 있으면 뇌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공부한다고 저절로 매뉴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관되고 확실해야 체계적인 매뉴얼로서 대뇌의 장기 기억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마치 수학의 구구단처럼요. 구구단은 한번 자리 잡으면 잘 잊어버리질 않죠. 논리적으로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음가 뇌코딩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체계적인 음가 매뉴얼을 만들어 뇌에 심는 작업이죠. 우리 아이 뇌에 음가 매뉴얼이 생기면 언어 중추의 뇌세포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언어 습득 능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고요. 장기 기억 장치의 영구 보관되므로 음가를 잘 까먹지 않고 까먹어도 쉽게 복원됩니다. 즉,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영어 능력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파닉스의 정확도 49%는 뇌의 음가가 코딩되기엔 턱없이 낮은 정확도예요. 최대 정확도인 70%도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래도 90% 정도는 돼야 합니다. 파닉스를 배웠는데도 여기 나온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의 파닉스로는 낮은 정확도 때문에 음가 코딩이 약해서 반복 기억으로 매우 익숙해진 몇몇 음가들 외에는 뇌에 오래 저장되는 게 없어요. 저장된 게 별로 없으니 못 읽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뇌과학 차원에서도 기존의 파닉스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산술적으로 49%의 의미는 두 글자 단어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확률이 25%였죠. 뇌과학 차원에서도 49%는 이보다 더 나은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파닉스 배우는 기간이 끝나면
점차 해결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5장 기존 파닉스의 문제 해결법. 파닉스의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니 기존의 파닉스 프로그램에선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1. 단어와 액티비티를 늘린다. 일반적인 방법이죠. 뇌음가 코딩이 안 되어 있으니, 그래서 잘 꺼먹으니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연습시켜서 조금씩 소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배우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죠. 억지로 암기시키면 아이들이 흥미가 떨어지니까 다양한 액티비티를 함께 합니다. 색칠하기, 줄긋기, 그림 그리기, 기타 등등. 그러니 대부분의 파닉스는 단자음, 단모음, 이중자음, 이중모음 이런 식으로 보통 5에서 6개월은 걸립니다.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파닉스 프로그램들도 많죠. 이번엔 단기 버전들입니다. 성미 급하신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 처방이죠. 그런데 이건 소리를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주요 영어 소리들만을 한글 소리로 대체한 것들이죠. 자, B는 B, A는 A, N은 N예요. 그럼 BANANA는 바나나요. Good job.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원어민 사운드와 아예 처음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위험천만입니다. 6장 파닉스 그 이후가 더 문제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로 발음 좋았던 시기는 파닉스 배울 때였어. 우우우. 부족한 파닉스 과정 이후 남은 50%를 채워야 하는데 그 누구도 아이 발음에 신경 쓰지 않아요. 파닉스 하느라 그동안 쉽고 편하게 왔으니까 이젠 빨리 문장 진도를 쑥쑥 뽑아야 한다는 마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큰 문제점입니다. 단어와 문법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하나인 소리는 영어 교육 시작할 때만 잠시 반짝하고 신경 쓰다가 파닉스 끝나면 그대로 공부 스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파닉스 이후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걷는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죠. 첫째는 3년 뒤 영어 발음이 원어민에 가까워진 소수의 길이요. 두 번째는 3년 뒤 영어 발음이 한국어에 근접한 다수의 길입니다. 자, 누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잠시 자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해요. 귀대기 자녀는 영어 교육 몇 년 차인가요? 아직 시작 안 했거나 걸음마 단계라면 시작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파닉스 끝난 지 한참 지났다면 아래의 문장을 익히고 체크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원어민 아이들이 쉽게 읽는 수준이에요.
이것이 레벨 1 원어민 수준의 읽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Martin Luther King Jr. had a dream that all people would one day be treated as equals. 레벨 1. 이와 비슷한 발음으로 빨리 읽으면서 뜻까지 한 번에 파악했다면 예비 글로벌 인재로서의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 한글 음역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애들 학습량을 감안하면 원래 2년 이상 공부하면 이와 비슷한 수준에 와 있어야 합니다. 레벨 2. 우리나라 애들 영어 공부 몇 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읽어요. Martin Luther King Jr. had a dream that all people would one day be treated as equals. 괜찮아 보인다고요? 이렇게 읽으면 원어민의 95%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레벨 1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대다수 아이들은 이 레벨에서 멈추고 끝입니다. 레벨 3 and 4. 영어 교육 만 2년차가 안 된 아이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은 많으나 국내 영어 교육의 약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레벨 2를 건너뛰고 레벨 1으로 바로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레벨 3 상태에서 중학생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레벨 3 상태로 오래가면 영어 정말 힘들어집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걷는 길이 있어요. 영어 인재의 길이죠. 파닉스 과정 끝나고 2, 3년 뒤엔 자연스럽게 레벨 1에 근접 도달하는 애들입니다. 몇 번 들으면 발음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등 언어 감각이 출중하거나 학생 본인이 발음에 신경을 많이 쓰며 공부하거나 아니면 발음에 신경 써주시는 좋은 교사를 만난 경우입니다. 선택받은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까진 이런 조건의 아이들만이 영어 특기자로서의 남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 다수의 길을 걷습니다. 특별한 조처를 취하시지 않으면 학부모님의 자녀도 여기에 속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파닉스 마치고 2, 3년 뒤에 레벨 3나 2에 도달하고 거기서 그 상태로 굳어져 평생 가는 거죠. 영어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고민하고 실랑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학생 본인과 주변 어른들, 그 어느 누구도 발음 교육에 신경을 안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발음 퇴행 현상이 그 주범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EFL 상황에서는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제가 굳이 신드롬이라고 표현한 건 이 증상이 입시교육 위주의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만연해 있었죠. 바로 발음 퇴행 현상입니다. 파닉스 이후 발음이 한국어식으로 단순 퇴행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 아이들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어학적으로 단어와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반드시 음역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단어와 문장은 복잡해지는데요. 아이들은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음역을 해야 머릿속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파닉스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는 음가들을 한글 음가로 적당히 대체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바로 발음퇴행 현상입니다. 영어를 우리말식으로 읽는 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고치기도 어렵지만은 단어 암기와 독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국어식으로 단어 음가를 익히면 영어의 음가 체계와 차이가 많아서 끊임없이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원어민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한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의사소통의 시대에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 레벨 4, 3, 2 안 거치고 좀 느리긴 하지만 처음부터 레벨 1의 훈련 단계에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발음탱 현상을 거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한 발음 훈련해서 뇌에 새겨넣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EK 파닉스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레벨 1 상태처럼 발음이 좋은 게 뭐가 중요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하는 영어인자가 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왜 그런지 영역별로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발음할 수 있는 소리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회화에도 자신감이 붙으며 음역에 혼선이 없어서 단어 암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인데요. 독해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연음 처리 등을 통한 신속한 음동 능력은 한국인의 영어 원어민의 독해 속도에 도달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죠. 아무리 단어와 문법을 잘 알고 있어도 이 능력 없이는 인정받는 영어인자가 못 됩니다. 시대의 흐름은 구문 분석 위주의 정독에서 속독을 기본으로 한 다독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독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독해는 학년이 오를수록 그 비중도 커져서 중학때엔 수업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능력이죠. 속독 능력은 각종 시험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독해는 글자 해독을 거쳐서 이를 어려운 말로 문식력이라고 하죠. 이해를 하는 문해력이라고도 하죠. 행입니다.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자 해독을 위해서는 소리 해독, 즉 음역화, 그 소리 해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죠. 그런데 낱 글자의 음가가 헷갈리면 해당 단어가 곧바로 파악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문장 독해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즉, 불확실한 음가들이 많을수록 문장 독해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소리가 약하면 독해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독해는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할까요? 최근의 수능 영어를 예를 들면은 분당 독해 속도가 일단 150단어 정도면 안정권에 접어들고요. 180단어면은 훌륭한 겁니다. 인정받는 영어 인재가 되려면 200단어를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자, 독해력은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죠. 안정권이 되려면 문식력과 문해력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소리 정복을 통한 문식력 확보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독해력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미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평균 독해 속도는 여기 한번 보세요. 200과 250단어가 나왔네요. 한국 학생들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외국어라서 당연하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수능도 그렇고요. 최소 150개 수준까지는 올려야 영어 좀 한다고 할 수 있죠. 안정된 청취마저 가능한 200단어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면 수준급의 실력자로 오를 수 있는데, 그 기반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소리가 정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리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영어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해볼까 합니다. 영어의 모든 소리들과 철자와의 대응관계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강화된 파닉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파닉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자료와 수업 모델이 그 강화된 새로운 파닉스에 탑재되어야 함은 물론이죠. 그리고 파닉스 단계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채운 것이 이제부터 말씀드릴 EK 파닉스입니다. 7장 EK 파닉스 소개와 개발 배경. EK 파닉스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자면, EK 파닉스는 글자당 대표소리 한두 개씩만 배우거나 한글로 단순 음역화해서 배우는 기존 파닉스의 약점들을 보완해서 이보영의 토킹클럽 보람의 어학원장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혁신적인 파닉스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를 처음 시작하거나 정확한 발음을 배워 원어민처럼 읽고 싶은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홍보차 제작했던 EK 파닉스 전단지들 앞면입니다. EK 파닉스 수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K 파닉스는 저희 학원에서 클래스를 개강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개월 과정으로 한 클래스의 정원은 8명입니다. 개발자인 원장과 원장의 부인이자 학원의 헤드티처인 부원장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교육비는 첫 달 무료에 둘째 달만 15만 원입니다. 여기엔 교재비와 촬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수업은 주 5일반으로 하루 50분씩 진행하며 매월 또는 격월 주기로 3반을 개강합니다. EK 파닉스를 마친 학생은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파닉스 다음의 그 문장 단계인 인트로 단계에 배정을 받아 계속 학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EK 파닉스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와 제 와이프인 부원장은 미국에서 대학원 유학 시절에 초등학교 보조교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강화된 파닉스의 진면목을 많이 경험했고요. 또 국내에서 영어 잘한다고 인정받고 들어온 한국 유학생들이 발음 때문에 현지에서 의사소통에 애를 먹는 것을 많이 봐왔었죠. 발음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많이 느꼈습니다. 국내에서 11년차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파닉스를 배운 학생들이 여전히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국내 파닉스 현황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원인들을 찾았고, 이를 제 전공인 언어학과 두 번째 관심 분야인 뇌과학의 관점에서 해결점을 연구 모색했죠. 그래서 교재를 만들고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2015년 12월에 제1기 2개 반을 첫 개강을 했습니다. EK 파닉스 제1기 런칭 이후의 경과와
참여자들의 그 평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현재 프로그램 체험학생은 60명가량 됩니다. 두 번째 달 재등록률은 100%고요. 파닉스 다음 과정인 인트로 A 단계로의 전입률도 95% 가량 됩니다. 수강생들은 7세부터 초유까지 다양하고요. 그동안 정말 열광적인 호평들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걸 간추려보면 2년 공부해도 못 읽던 영어책을 단 2달 만에 술술. 이건 기적. 영어 공부 3년에도 진 적이 없어 아이가 거의 영포자 지경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 아이를 살렸네요. 라던가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표정을 본 건 몇 년 만에 처음. 아이가 왕초보 7세라 기대 안 했는데 영유 몇 년 다닌 애보다도 낫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학원 차량이 닿지 않는 곳이라 매일 30분씩 승용차로 통학시키는데 1시간씩 걸려도 아깝지 않은 프로그램. 이런 칭찬도 있었어요. EK파닉스의 성취도와 관련된 일화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죠. 앞으로도 계속 쌓일 겁니다. 저는 국내 파닉스 현황들을 조사했고 그 문제점들로 나타난 것들이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고 다소 우울하셨을 텐데 이제부터 좋은 소식이 시작되니 걱정 마세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듯 저도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실마리가 된 것은 바로 뇌과학이었습니다. 기존 파닉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소리를 적게 배워서 뇌의 그 소리 인식에 혼란이 생겨서 정확한 음가 체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혼란의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뇌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 알려주는 비교언어학적인 접근을 하고요. 글자와 소리의 1:1 대응도를 높임으로써 아이들이 배우는 음가 체계 자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 컨셉을 잡았습니다. 뇌 혼란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접근법이죠. 바로 비교 언어학적인 접근입니다. 한국말과 영어를 둘 다 잘하는 능숙한 바이링구얼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와 영어를 별개로 공부하기보다는 둘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서 설명하는 비교 언어학습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와 매우 다른 영어의 발성법과 모음과 자음의 음가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요. 영어 발음과 관련된 음성학적인 원리를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했으며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데 필요한 한글 음역 시스템을 새롭게 보완해서 기존의 파닉스 프로그램들과는 접근법이 매우 다른 독창적인 파닉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EK 파닉스죠. 이렇게 비교 언어학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파닉스 프로그램 이름을 English Sounds와 Korean Letters의 이니셜 명칭을 따서 EK로 지었습니다. 영어의 소리들을 한글 시스템을 비교축으로 삼아서 매칭했다는 뜻이죠. 사실 국내 파닉스들은 체계적으로 소리와 글자를 매칭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ESL 교재들처럼 교재가 영어로만 되어 있거나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로 단순 음역화시킨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한 글자가 여러 소리가 날 때
어떤 소리는 어떤 경우에 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이 글자는 이러이러한 소리가 난다 정도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도 단어를 보고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뇌 혼란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접근법입니다. 음가 체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건데 이게 바로 이 기획관익스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알파벳과 소리의 대응 조건들을 체계화시키고 추가시켰으며 혼란 속에 묻혀 있었던 파닉스 예외 사항들도 체계화시켜서 기존의 그 최대 70%에 머무르던 파닉스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도의 즉 90% 정도의 정확도면은 대뇌에서 믿을 만한 음가 체계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죠. 드디어 대뇌의 장기 기억에 음가 시스템을 코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90% 이상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거 중요한 거죠. EK 파닉스는 달리 말하면 최단 기간에 효율적으로 음가 코딩을 시키는 독특한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음가 시스템이 뇌의 장기 기억에 새겨지면 이걸 코딩이라고 하죠. 잊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효과죠. 사실 기존의 파렉스 6개월 과정을 끝나면 주기적인 복습을 하지 않는 한 처음 2, 3개월 배운 내용은 많이 까먹죠. 뇌에 새겨진 게 아니라 단기 기억이나 어설픈 중기 기억으로 입력이 됐기 때문인데요. 두뇌의 데이터베이스에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파닉스 끝나고 쉬운 글자도 잘못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가 코딩이 되면 말이죠. 순간적으로 잊을 수는 있을지언정 DB에서 날아간 것은 아니죠. 쉽게 복원이 됩니다. 복원 과정을 몇 번 되풀이하면 웬만해선 더 이상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음가 코딩 초창기에 적절한 서포트는 필요합니다. 저희 학원에선 파닉스 후속 단계인 인트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원의 반복을 통해서 음가 코딩이 더욱더 선명해지고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의식적인 복원 노력이 없이도 글자를 보면 저절로 두뇌에서 음가가 읽혀지는 원어민의 상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이링구얼이 되는 겁니다. 8장 EK 파닉스의 특징과 장점. EK 파닉스 특장점 첫 번째는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2개월이면 모든 과정이 다 끝나요. 알파벳도 헷갈려하는 아이들도 2개월 정도면 중1 교과서도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낼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저작권 누출 방지를 위해서 색깔 도형들을 붙인 점 양해를 바랄게요. EK 파닉스의 두 번째 장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영어 42개 자모 모두를 빠뜨리지 않고 다 배운다는 것이죠. 어떻게 두 달 만에 이걸 다 가르치냐고요? 당연히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엄선된 표본 단어 183개만으로 모든 음가들을 커버하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 심플해서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는 모음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페이지는 자음편입니다.
어두뿐만 아니라 어중, 어말 이렇게 나올 때의 그 용례들도 수록을 했습니다. 이 K-파닉스가 확실하다는 장점의 두 번째 사항은 바로 듣고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원장 부부의 유학 경험을 반영해서 관련된 워크시트를 가지고 매일 일정 시간을 훈련합니다. 소리를 듣고 쓸 수 있으면 글자를 보고 읽는 것은 더 쉽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크시트 중 하나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일리 테스트 16개 모음판 예시입니다. 26개 자음판도 따로 있죠. 이외에 별도의 프랙티스 북과 다양한 트레이닝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 내용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장점입니다. 교사와 학생, 부모님 모두를 위해서 영어 발음의 제반 원리들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영어하고 그림만 나와 있어서 부모님께서는 배우는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파리스 책들도 시중에 많아요. 자, EKphonics엔 특장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보시면 이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9장 EKphonics 교재 구성. 저희 주 교재와 프랙티스 북 표지입니다. 교재 본문 내용이에요. 자료 보안상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교재의 프리젠테이션 파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아무리 프로그램과 교재가 좋아도 아이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싫어하면 별 소용이 없죠. 지역에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저희 같은 학원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강사들의 수업 능력이죠. 저희는 본원의 최고 베테랑 강사인 부원장을 EKphonics로 전담 강사로 배정해서 티칭 경력 15년의 다양한 수업 스킬과 본원만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주 재미있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믿고 자녀를 맡겨주십시오.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은 우리 아이의 남다른 미래를 결코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세상에 단 한 곳, 보람의 어학원의 EKphonics를 만나보십시오. 클래스가 남다른 우리 아이의 꿈 성장기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 대표 전화 842-0509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